올가을 유난히 비가 오는 날이 많아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곶감과 표고버섯 피해 농가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이 들어설 복합 쇼핑몰의 판매 시설 면적을 줄여서 추진하겠다며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의 둥지를 튼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혁신도시에는 활기가 넘쳐나고 한전도 올해 최고 경영 성적을 올리며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가을엔 비가 자주 내려서 가을 장마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 비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곶감과 배추가 그렇고요. 특히 표고버섯은 수확을 못할 정도로 갑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찾았던 전남 지역은 높은 습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 주산지에서는 곶감을 말리는 도중에 꼭지가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는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추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고 재배 농가들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가을 표고를 따낼 시기에 내린 잦은 비로 버섯을 겨우 한 차례 딴 뒤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마저 고온 현상으로 다 핀 거 한 2주 동안 수확했고요. 11월 달에는 잦은 비로 한 번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썩어가는 표고를 따내야 내년 봄에 다시 버섯이 자라지만 일손이 부족하고 육질이 물러져 줄기째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장흥 지역 470여 노지 표고 재배 농가들은 생산량의 3분의 2가 습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표고 재배 농민들은 내년 봄에 원목의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폐목이 되는 2차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출하가 한창인 배추밭도 습해를 입어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해서 비가 우기가 내려불고 일부 그 부분 배추가 자라는 환경이 벗어나다 보니까 배추가 물러짐이라든지 시설하우스 토마토와 오이도 잿빛 곰팡이병이 우려되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신세계가 판매 시설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신세계 측이 최근 광주시의 특급 호텔 건립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큰 줄기는 당초 계획에서 판매 시설을 포함해 2개 층을 줄이는 겁니다.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에서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이 포함된 판매 시설을 1층 축소하고 지하 주차장 1층을 줄여 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전체 판매 시설 면적은 당초 18,000평에서 14,800평으로 3,200평, 15%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더 이상 줄이면 사업 접어야 돼요. 저희는 이제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안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간 거죠. 네. 신세계 측은 특히 특급 호텔 설계를 독일과 네덜란드 등 유럽 3개 회사에 의뢰했는데 최근 한 개 회사의 설계 작품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의 특급 호텔 건립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광주시는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신세계 측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의 핵심 이슈였던 매장 면적을 일부 축소했고 지난달 윤장현 시장이 특급 호텔에 대한 원칙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광주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봐서는 호텔과 또 면세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것 협의해서 일이. 광주시가 신세계 측의 수정 계획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구 단위 계획 변경과 교통영향 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데 1년 정도가 소요돼서 실제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오늘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돼서 독립성을 확보했고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과 함께 감사 정책 수립과 징계 요구권도 갖게 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올해 수능시험 만점자가 1명 나왔습니다. 만점자는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 정민건 군으로 5과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전국 자연계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수능시험 성적표는 내일 일선 고등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광주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학교 분위기나 교사, 학부모의 강요로 야간 자습에 참여한 비율이 24%였고 나머지는 권유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전력이 본사를 나주로 옮긴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빛가람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한전도 급성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강제 이주 같았다던 1년 전 유난히 추웠던 날씨에 한전 직원들은 몸도 마음도 추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득한 옛일 같지만 말입니다. 한 2, 3년 이내에는 되게 좋아지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울처럼. 광주만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도 확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력 사용 증가율, 부동의 1위를 달리는 공시지가 상승률은 개발 기대감에 사람이 모이는 혁신도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는 기업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억 규모의 투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대 수혜 지역인 나주에는 산단 개발이 활기를 띠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에 입주할 기업이 약 200개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다면 30명만 잡아도 새로운 일자리 6,000개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전 역시 올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4조 3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9조 원을 넘어 작년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전의 주가도 신용등급도 역대 최고입니다. 에너지 신사업 시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한전과 빛가람 혁신도시는 원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 광역의원과 신진 정치인들이 야권과 호남 정치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혁신 한 걸음 더는 지역민이 야당답지 못한 야당, 수권 희망을 상실한 야당의 지지를 철회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한국 정치와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 세대 교체와 세력 교체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야권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세력 교체를 위한 새 판짜기에 젊은 정치인들이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고도 비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도 비만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시민 가운데 고도 비만인 사람의 비율은 3.6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남의 고도 비만율은 4.3%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도 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30에서 35 사이인 사람을 말하며 전국에서 대구의 고도 비만율이 3.4%로 가장 낮았고 제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소유의 아름다운 정원들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개인 정원의 새로운 변화를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빛 갈대가 물들어가는 이사천을 품은 100년이 넘은 전통 가옥. 열매가 탐스러운 감람과 운치 있게 방문객들을 맞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담한 개인 정원이 나타납니다. 날씨는 겨울을 향하고 있지만 정원에는 꽃들이 색감을 뽐냅니다. 채소를 키워내는 텃밭 정원이 꾸며져 있고 장독대 정원도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착용적인 것들이 이처럼 개인 정원이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픈 가든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정성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갖고 가는 뜰과 텃밭이에요. 돌담 울타리가 인상적인 순천만 인근의 또 다른 주택. 이곳 개인 정원은 소나무와 주목나무가 푸르름을 더해 생동감을 줍니다. 잔디가 잘 가꿔진 마당에는 분재를 심어 개인 정원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개인 정원은 이웃 관광객들의 공감의 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푸름을 간직할 수 있게 이렇게 주목이라든가 소나무로 사철 푸르르게 살려고 이렇게 정원을 가꾸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8곳의 우수한 개인 정원을 선정해 2개 구간으로 나누어 평일은 1회, 주말은 2회씩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이 가꾸고 있는 정원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정원하고 지금 국가 정원을 통한 어떤 관광
대단위를 연결하는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개인정원의 관광 상품화. 국가정원 1호의 파급 효과를 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는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중소상인 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재임대로 70억 원의 수익을 챙긴 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전과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또 롯데쇼핑이 월드컵 주차장 사용료에서 48억 원의 부당이득까지 취했지만 광주시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시장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의 문화사랑 마인드를 높이고 문화예술 기부 활성화를 위한 문화보듬 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보듬 만운동은 시민 10,000명을 기부자로 모집해 한 달에 10,000원씩의 문화기부를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활용하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에는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예술가, 시민이 참여해 광주역 메세나 확산 등 시민 문화기부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조비오 신부 등 광주지역 원로와 문화예술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아시아 문화전당을 지키는 백인 시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의 미래 공동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이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전당의 지원과 진흥계획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주체로서 새롭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범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회의 구성에 나설 것을 선언했습니다. 광주시가 구치소 관리 후보지로 새 교도소 인근 2곳을 제시해 법무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삼각동 교도소와 가까운 부지 2곳을 지난달에 구치소 관리 후보지로 제시하고 법무부에 조속한 현장 답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대체 부지에 대해 만족할 경우 옛 교도소 부지 양도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주, 인권, 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 총학생회가 학생회 간부의 장학금 편법 수령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규정에 따라 2개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생회 간부가 공로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장학금과 학생회비 문제 등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조선대는 장학금 편법 수령과 횡령 사건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